매매를 하다 보면 항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시 말씀을 드리는 그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종목이든 끝매점을 맺어주는 종목을 항시 추종을 하라. 그러한 종목들은 어떠한 결과를 주든 간에 만약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습이 이루어지면 그 뒤에 새로운 또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같은 종목이라도 끝매점을 해줄 줄 아는 종목을 봐줘야 된다. 그리고 끼가 있는 종목은 한번 급등을 해준 종목이 그냥은 쉽사리 죽지는 않는다. 반드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를 하면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는 새로운 2차 파동을 쓰는 친구도 있죠. 그래서 근래에 큰 파동을 춘 친구는 많은 사람들이 그 2차 파동을 기대를 하면서 끊임없이 감시를 하고 추적을 합니다. 우리가 연휴 전날에 했던 이 BL팜텍이라는 종목도 그 중에 하나였고, 우리한테 BL팜텍은 상당한 많은 수익을 준 친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단기간에 380% 뒤에 또 많은 수익을 또 주었고 따로따로. 그래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친구였죠. 근데 우리가 타점은 3630원 의 타점을 잡아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꼬리까지는 우리가 손을 댈 수는 없었죠. 왜?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가 세운 기준점만 잘 지키고 있었다면 감시만 하고 있어서도 충분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정확하게 상가까지는 50% 수익이 딱 나왔습니다. 물론 40% 수익권에서 마무리를 하고 끝내신 분도 있겠지만은 절반은 끌고 가면서 상가까지 가져가신 분도 많고 상매매로 또 들어가신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것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우리가 이 종목을 계속 추적을 하고 있었고 이 종목을 우리가 계속 관심권에 두고 추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참 중요한 거거든요. 실제로 얘가 이날도 하락을 쭉 해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썼지만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약간 오늘은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관점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이런 급등세를 연출해 줍니다. 그래서 급등주는 완전히 불이 꺼지기 전까지는 언제 불씨가 타오를지를 몰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추적을 해주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BL팜텍은 3표와 더불어서 계속 우리가 추적을 해왔던 종목이었고 끊임없이 관리를 해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날의 수익도 그런 식으로 해서 창출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봉을 우리가 생각했던 기준점을 깨고 내려가는 시점에서는 항시 보라, 손을 대지 말고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갈 줄 모르니까. 하지만 우리가 정해놓았던 어떠한 기준점을 돌파를 하는 시점에서는 당연히 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꼴이도 않지만 조금 더 주고라도 충분하게 들어갈 필요성은 있다. 왜? 위에가 먹을 게 훨씬 많기 때문에 말이죠. BL은 연휴 앞날 정말 명절 떡값을 제대로 챙겨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향후에도 여러분들도 트레이딩 하실 때 급등주 같은 것은 쉽사리 관종해서 지우지 마시고 완전히 에너지가 소진될 때까지 끝까지 추격을 하면서 최선의 방향을 노려보는 그런 끈기 있는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점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같이 진행했던 종목이 3표 시멘트였지 않습니까? 3표 시멘트가 원래 처음에 먼저 바람을 잡아 주었고, 그리고 차트상으로나 그동안에 올라간 상승의 폭의 여력으로 볼 때는 얘가 조금 더 확률이 높을 수 있는 구조적인 측면은 가지고 있었지만 가장 큰 단점은 BL만큼의 그런 급등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3표는 오늘 그날에도 올라간 수익률은 우리가 12% 정도의 수익률밖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10 한 2, 3% 정도. 그것으로 마무리가 지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BL에 물량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어떤
반응이 일어났다고 봐요. 하지만 3표도 뭐 나름대로 수익은 줬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안 됐지만은 뭐 12, 3%라도 수익은 줬으니까 사실은 감사한 수익이죠. 단지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맞춰지지 않았다는 것이 아쉬웠고 3표가 끌고 가고 BL이 따라오는 형식이 됐으면 3표한테 조금 더 다음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BL이 다시 2차로 재파동을 다시 일으키기에는 BL은 너무 많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런 어떤 구조적인 측면에서 제가 3표가 아쉽다는 거죠. 하지만 뭐 수익적인 측면으로서는 3표나 BL이나 참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두 종목 다 내일 목요일이니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쉬웠던 종목 하나는 미래에셋증권이었죠. 미래에셋증권은 넥스트에서 우리가 56,000원부터 거래가 진행이 돼서 이제 올라온 종목이었는데 실제로는 55,000원과 56,000원 두 가지 트랙을 잡았죠. 손발이 빠른 사람들은 55,000원 들어가 있지만 56,000원을 잡더라도 수익률은 20%를 넘지는 못했어요. 18% 정도밖에 수익을 챙기지는 못했는데 정규장이 넘어왔어도 왜 제가 아쉽냐 하면 그때 실질적으로 증권주를 먼저 보고 있었던 종목은 SK증권을 먼저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대체거래소에서 거래가 되지를 않았었습니다. 거래가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대체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종목으로 봤을 때는 미래에셋증권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죠. 물론 어찌됐든 간에 수익률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뭐 20% 가까운 수익이니까 나쁘진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늘상 여러분들한테 트레이딩을 가르치면서 항시 강조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림을 맞춰줄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를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하고 그런 종목을 추종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SK증권에 먼저 점수를 줬지만은 트레이딩 사정상 어쩔 수 없이 미래에셋을 선택한 점은 좀 아쉬웠어요. 물론 그렇다고 정규장 들어와서 또 SK증권을 하기에는 이미 미래에셋증권도 나름대로 상승을 해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똑같은 재료를 두 개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냥 미래에셋증권을 그대로 밀고 왔는데 그래도 아마 상가까지는 같이 주면 좋겠다 뭐 그런 개인적 생각이 있었죠. 그러기엔 좀 무리감이 있었어요. 대신에 미래에셋은 두 가지 키워드를 같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열쇠를 뭐 증권주도 증권주지만 또 스페이스X에 또 같이 물려있고 여러모로 같이 물려있는 친구라 선택에서는 뭐 나쁘진 않다 보는데 그날의 힘에 있어서는 좀 아쉬웠어요. 하지만 수익률로서는 뭐 18% 이상 났으니까 그것으로는 뭐 상당히 만족한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상하프론테크입니다. 상하프론테크 이슈도 제가 좀 아쉬운데요. 지금 이 종목은 이제 여기 정규장에서는 지금 보면 점상이 지금 유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점상이 이렇게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거래가 전혀 일어나지 않은 이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종목을 이미 대체거래소에서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점상이 되기 전에 지금 보시오. 이 대체거래소 우리는 보시면 쇼티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죠? 달려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공략을 하자고 분명히 말을 하고 같이 뛰어들었는데 아무도 물량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점은 참 아쉬웠어요. 분명히 호가가 충분히 있었거든요. 여기에서까지 호가 충분히 했는데 왜 보유를 하지 못했나 라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문점을 가져요. 그래서 이 점은 조금 아침에 넥스트 매매할 때 참여하신 분들 중에 이걸 상으로 보유하지 못했다는 점은 조금 반성할 점이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쇼티를 달아주고 넘어온 종목이 정규적에서 이제 완전한 점상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이 점은 좀 아쉬웠어요.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인데 말이죠.
일단 뭐 내일 어떻게 되는지 이 종목 딱 보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보유하고는 뭐 상수익으로서는 스카이가 그나마 가장 깔끔한 30% 수익을 점상 초반에 주었기 때문에 가장 깔끔하게 수익을 준 것 같고요. 상으로 지난 에스쿠넥 역시도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21%까지 수익을 주었으니까 밥값은 주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뉴엔텍과 그리고 한 종목도 있죠. 유튜바이오는 상매매 수익으로서는 좀 아쉬웠어요. 시가부터 너무 낮게 출발한 종목이라 그 종목이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약간 손실을 회복한 쪽으로 약간 줄여가는 쪽으로 마무리된 것이 좀 상매매 수익으로서는 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데이로 볼 때는 유튜바이오 같은 것은 데이로 오히려 그만큼의 수익을 가져왔기 때문에 25% 정도 수익, 끌고 가신 분들은 30% 수익까지 얻게 되는 그런 결과는 나왔지만은 상수익으로서는 좀 아쉬웠어요. 데이 수익으로서는 유튜바이오가 그래도 25% 정도면 충분히 좋은 수익이 있다고 봅니다. 끌고 가산으로 30% 수익까지 먹었겠죠. 굳이 그럴 무리수는 두 사람은 없겠죠. 그 외의 데이 수익으로서는 쓰나미 한 10% 정도 준 것 같고요. 에스쿠넥이 그래도 깔끔하게 아침에 시초가 트레이딩으로 한 12% 정도 수익은 잘 챙겨준 것 같았습니다. 스카이도 그냥은 보내진 않았죠. 한문현도 더 수익을 챙겼죠. 한 10% 정도. 레이저셀도 마찬가지로 한 10% 정도는 챙겨주고 마무리를 지어주는 그런 매매였습니다.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는 하이트레이더 진행을 해보았는데 2번 정도를 진행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물론 수익률은 12% 정도 주었습니다만 원하는 모습은 아니었다. 하지만 데이 수익으로서는 뭐 그렇게 아쉬운 수익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절 전날에 매매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사실은 명절 전날에 매매라 큰 기대감이나 큰 어떤 무리하게는 매매를 진행을 하려고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람이 또 매매를 하다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또 하다 보면 매매 톱니바퀴에 같이 물려서 돌아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큰 탈 없이 무난하게 마무리는 잘 되었다고 봐요. 문제는 이제부터 새로운 연휴 뒤에 이제 매매가 중요한데 이제 당장 내일 목요일은 또 목요일이고 연휴가 바로 끝나는 게 휴일증이 있단 말이에요. 이번 주는 연휴 휴일증이 있으니까 금 이틀 동안은 매매를 전체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서두르면 진다 하는 말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돌파 매매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지만 실제로 돌파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모든 종목이 다 돌파하지는 않거든요. 하다 꼬꾸라진 종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대응이 늦으면 많이 다쳐요. 그런 눌림 종목 한 사람이 또 돈을 많이 버느냐. 오히려 눌림 종목이 안전한 것 같아도 그 눌림이 자주 오지 않을 분들은 그 눌림이 자기가 원하는 눌림까지 안 온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종목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 두 개가 조화롭게 어울려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동을 타는데 참 어렵죠, 주식이란 것이. 근데 제가 일축이 어떻고 주축이 어떻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따지면 그런 파동의 하나의 큰 파동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휴가 끝난 이 파동이 하나의 파동이 끝난 뒤에 그 뒤에 맞는 목요일과 금요일 또 그 뒤에 또 주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이틀은 조금 연휴 파동을 조금 진정시키는 그런 마인드로 매매를 해야지 오래간만에 매매하니까 그래 으쌰 해보자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말 동에 수많은 이슈가 나오고 수많은 또 재료들이 나왔을 텐데 또 내일 시장에 글로벌 시장과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맞물려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조금은 다 봐야 돼요. 그런 점 잘 아시고 항상 마인드 차분히 갖추시고 항상 우리 가두리를 잘 지킨다 그런 마인드 꼭 잊지 마시고 엉덩이 빼지 마시고 차분하게 또 트레이딩을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연휴 동안 좋은 일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셨는지도 모르겠고요. 자, 새로운 또 매매일 날 뵙도록 하도록 하고요. 화이팅 해보도록 합시다. 다들
내일 뵙도록 해요.